계속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양수래. 자, 그럼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자, 두근의 합이 양수면 양수겠지. 안 그래? 생각해봐. 그냥 생각해봐. 아무 생각 없이 두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더하면 양수겠지. 근데 이 조건만 갖고는 부족하겠지. 안 그래? 두근이 양수라고 해서 더한 게 양수면 다 양수야? 그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 이거 더해도 양수인데? 안 그래? 그래서 이 조건만 갖고는 부족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어때? 두근의 곱이 양수야. 그러면 곱이 양수면 두근의 부호가 같은데? 그럼 두근의 부호가 같으니까 이게 음음인 경우는 말이 안 되니까 둘 다 양수면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면 두고 다 양수네 이 생각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다 봐봐. 1 플러스 i가 있고 1 마이너스 i가 있어.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지. 두 개 곱하면 얼마야? 2지. 이거 뭐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네. 얘들은 허수인데 얘들을 우리가 양수라고 부르진 않지. 그래서 판별식이 또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준서야, 상태가 아주 안 좋네. 이해돼요? 자, 여기서 이 두근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모르는 상황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근 이런 말이 있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여기 서로 같은이 될 수도 있지.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 여기 상황은 두근이 모두 양수란 이 말 갖고는 두근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 해야 되겠네.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고.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두근이 모두 음수야. 그럼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첫 번째, 합이 음수겠지. 두 번째, 곱은 양수겠지.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거 역시. 알겠어? 자, 세 번째.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다 이 소리야. 그치? 그럼 이때는 두근의 합이 양수야 음수야? 모르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조건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2번 조건은 어때? 쓸 수 있지. 왜? 무조건 두근이 부호가 다르면 곱했을 때 음수가 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도 0보다 크고 작거나 실근이라는 소리니까 이것도 역시 판별식을 써야 되겠지. 근데 판별식 안 써. 알겠어? 안 써. 왠지 알아? 두근의 곱이 음수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돼 있어. 알겠니? 왜? 봐봐. 우리 판별식이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지? 그런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이 뭐지? 두근의 곱은 a분의 c지. a분의 c란 말이야. 그러면 a 곱하기 알파 베타 곱하기 음수면 a분의 c도 음수란 소리야. 그럼 a분의 c가 음수란 말은 ac도 음수란 소리지. 그러면 음수에 마이너스 4를 곱해놨으니까 이거 양수겠지. 그럼 여기까지 양수고 b제곱도 0 이상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결과는 0보다 크게 돼 있다. 그러면 판별식을 굳이 해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근의 곱이 양수였기 때문에 판별식을 해줘야 돼. 왜? 이때는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커지진 않거든. 근데 두근의 곱이 음수인 이 상황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진다니까 무조건. 그럼 굳이 무조건 커지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자, 빨리 외우세요. 자, 지금 우리는
두근이 모두 양근이다, 두근이 모두 음근이다, 두근이 서로 부가 다르다 말은 어떤 수를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거죠? 어떤 수를 기준으로? 아니. 어떤 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0이지. 0을 기준으로 얘들은 둘 다 0보다 큰 수고 둘 다 0보다 작은 근이고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 이 소리지. 근데 그게 기준이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 근이 꼭 0이어야 되냐고. 뭐 2? 어때? 2. 두 근이 모두 2보다 커.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아. 한 근은 2보다 크고 한 근은 2보다 작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자,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해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해볼게요. P, 어떤 값을 P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했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근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러면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겠죠. 그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러면.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림을 그리셔요. 자, 그러니까 이걸 외우기에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합니다. 자, 화면이 들어가나? 조금 안 들어가네. 자, 어떻게 그리냐면 보세요. P라는 값을 잡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는 건 이런 2차식이 P보다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면 여기가 근이 하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거거든. 됐니? 자, 그러면 P보다 작은 그림은 P를 여기 잡고 두 근을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 어때? 이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거지. 자, 그럼 이건 어때? 여기에 P를 잡으면 되지. 여기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얘하고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가 P라는 값을 이 2차식에 대입을 했을 때 P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공통점. 얘는 다른 점. P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이것입니다. 즉, 요 2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조사실입니다. 2번에 해당하는 게. 자, 우리 주어진 이 2차 방향, 2차식을 fx라고 한다면, 보세요. 여기는 fp가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에. 알겠어요? 아닌데,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둘 다 양수. 2번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자, fp가 어때요? p를 넣었을 때 양수, 여기도 p를 넣었을 때 양수. fp가 양수입니다. 얘도 fp가 양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fp가 음수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p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알파 넣었을 때 0이고 베타 넣었을 때 0이죠. p 넣으면 여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위에서. p 넣으면 이거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p 대입했을 때 이 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p 넣으면 양수, 이것도 p 넣으면 양수, 얘는 p 넣으면 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의 방정식. 축방. 자, 이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축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축방을 우리는 x는 뭐 k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축방이 반드시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두 분이 모두 크려면. 그래서 이 축방이 p보다 크다 해줘야 됩니다. 자, 얘는 어때요?
축방이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축방이 P보다 작다 해야 되고요. 자, 얘는요. 축방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 있는데 P가 이쯤 있어도 되지 않나요? 그럼 P가 이쯤 있으면 축방은 여기 있겠죠? 근데 반대로 P가 이쯤 있어도 되지 않나요? 그럼 축방이 P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축방의 위치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마치 우리 1번처럼 두 분의 합이 양수가 되고 두 분의 곱이 합이 음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축방을 쓰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판별식은 어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 두 가지는 만족하면서 안 되는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런 걸 그리니까 보세요. 축방은 P보다 오른쪽 있죠? 축방 분명히 X는 K, 축방 오른쪽 있죠? 그 다음 P 넣어서 뭐예요? 양수 되고 있죠? 그런데 근이 생겨요, 지금? 근이 안 생기죠? 실근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근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와야 돼요. 이게 내려와서 두 점에서 만나려야 됩니다. 물론 한 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똑같이 써줘야 돼. 여기서도 판별식 0 이상을 써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판별식 0 이상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은 아까 보세요. P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음수가 나왔다는 자체가 이 2차식이 이 X축보다 내려갔다는 소리죠? 그럼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내가 아까 그거를 식으로 증명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P를 넣어서 음수가 나왔다? 음수가 나왔다? 그럼 당연히 X축 밑으로 내려갔어. 그럼 판별식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외우세요. 자, 두 분이 모두 양수랍니다. 자, 첫 번째. 두 분의 합 얼마입니까? 2K죠. 자, 2K가 양수. 두 번째. 두 분의 곱 5K 더하기 6 양수. 세 번째. 판별식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5K 마이너스 6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그럼 K가 양수다 소리고 이거는 자, 요거는 K가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 소리고요. 자, 얘는 6일은 6, 마1 K는 작은 놈보다 작고 또는 K는 큰 놈보다 크다. 이렇게입니다. 자, 이 1, 2, 3는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자,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K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도 크고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죠.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다. 자, 세 개가 모두 지나는 부분 어디입니까? 1, 2, 3 여기죠. 답은 K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분이 모두 음수다는 이 셋 중에 뭐만 다른가요? 두 분의 합이 음수다. 요것만 다르겠죠. 두 분의 합이 음수다. 즉 K가 0보다 작다. 요것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재활용. K가 0보다 컸는데 0보다 작다로 바꾸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 겹치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세 개가 모두 겹치는 구간이고요. 자, 서로 다른 부호면 한 가지만 쓰면 된다 했어요. 언제? 두근의 곱이 음수다만 쓰면 돼요. 두근의 곱이 이거죠. 이거가 음수다 쓰면 부동항에 바꾸면 되거든요. K가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네. 수진이는? 프로그레스. 요거 수치 대입법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개수 비율법 하는 거 아니지 설마? 이거 수치 대입법 해야지. 이것도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마일 적은 거지. 네. 자 봐. 최고차항이 3차지. 네. 근데 여기 3차의 개수가 3이지. 네. 그럼 3x하고 ax 제곱을 곱한 게 3차지. 네. 그럼 a가 얼마야 돼? A. a 1이면 되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지금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전개를 다 해봐긴 해봐야 되는데, 그지? 네. 봐봐. 지금 이렇게 곱한 게 3ax 세제곱이고 이렇게 곱한 게 3bx 제곱.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게 6x,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bx,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 그럼 이걸 정리하면 3ax 세제곱에 이거 하면 3b 마이너스 ax 제곱에 이렇게 하면 6 빼기 bx에 이건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얘랑 같다 하거든. 네. 그러면 얘랑 같기 위해서 a가 1이었지 방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b는 바로 이걸로 보여줘. 이걸로 보여줘. 마이너스 7이어야 되거든 얘가. 근데 아까 a가 1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3b 빼기 1이 얼마야? 7. 7 얼마? 7. 그럼 3b가 얼마지? 어? 그러면 3b가 얼마나 나는 거야? 6이라는 거거든. 그럼 b는 얼마? 이거 맞았고. 그럼 b가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면 얼마지? 플러스 8이면 c가 얼마지? 이거 같아야 되잖아. 그럼 c가 얼마지? c가 플러스 8이야. 이해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치 대입하는 거고.
시안이 그 앞에 숙제하고 있어. 네. 그 앞에. 자, x 더하기 y를 구하라잖아. 그러면 이식도 들어있고 이식도 들어있고 이식도 들어있는 걸 찾거나 아니면 지금 이 두 개의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거든. 그걸 알아내서 이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x 더하기 y를 바로 못 알아낼 때가 있어. 그러면 이놈의 제곱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알고 싶은데 그 값을 모르겠는데 제곱은 알아. 예를 들어서 제곱이 4야. 그럼 그 숫자는 2거나 마이너스 2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이 값을 모를 때는 제곱의 값을 구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을 구할 거거든. 근데 이걸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뭐 방법이 몇 가지가 되지만 마이너스 들어있는 거 찾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플러스 4xy. 요걸 쓰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있어도 이제 요 xy가 없어, 이제. 그러면 이거 제곱을 했을 때 x 제곱 y 제곱 2xy도 되잖아. 그러면 요건 또 여기 있는데 xy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어쨌거나 xy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 그지? xy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 두 개의 식이 들어있는 식을 생각해봐. x 빼기 y의 제곱이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2xy. 그럼 알아내지.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 얘는 15야. 그럼 15 빼기 14를 하면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14라는 말은 xy가 7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xy는 7이다 알아낸 거야. 알아냈으면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을 거지. 뭐 여기 넣을까? 자, 여기 15고 여기 7, 2, 14고 더하면 29가 되겠지. 자, 이 제곱한 값이 29야. 그러면 제곱 안 한 값은 뭐겠냐? 루트 29지. 자, 물론 마이너스 루트 29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값을 준 거야. A하고 B는 모두 양수야. 그럼 양수면 더한 거 당연히 양수겠지. 그럼 절대 마이너스 루트 29가 될 리가 없지. 그렇게 해서 이런 값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얘가 루트 29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세제곱 공식이잖아. 이건 x 빼기 y 세제곱 플러스 3xy에 x 빼기 y지. 이거 역시 x 빼기 y랑 xy를 알아야 돼. x 빼기 y는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인데 xy 값 방금 구해놨잖아. 7 3, 7, 21이야. 그래서 21, 1, 2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됐어? 자, 이거 해봐. 됐니? 이만 보면 돼? 응. 설마 기술교육법 하는 거 아니겠지? 네. 하고 있지? 네. 자, 질문 있나? 없어? 오케이. 다음 거 한다. 지금 나머지 숙제를 하셈. 자. 자, 6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2kx
마이너스 3k 플러스 4. 자, 여기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요런 건 헐? 언제 녹화되고 있었지?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못 끊었네. 큰일 났네. 안 되는데. 자, 두 분이 모두 1보다 큰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 내가, 그지? 자, 그러면 두 분이 모두 1보다 큰 그림 그려볼게. 1이 이쯤에 있고 두 분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1보다 크지? 자,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여기 경계 함수값 1을 집어넣었을 때, 알겠어? 경계야. 여기 1이라는 게 경계거든.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즉 요 식에다가 넣는 거야. 이거 물론 0이겠지. 자, 여기 1 넣으면 1, 2k, 3k 플러스 4. 이 값이 0이 안 된다고. 왜? 얘가 0이 되는 건 알파하고 베타를 넣었을 때만 0인 거야. 알겠어? 얘가 0이 되는 건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고 1을 넣었을 땐 여기 위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양수가 나온다고. 양수. 이렇게.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k. 계산하면 5. 그럼 이게 넘어가면 그러면 k는 5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알겠어? 자, 축의 방정식 1보다 커야 돼. 자, 축의 방정식 얼마지? 마이너스 k지. 이 축의 방정식 빨리 못 보는 사람이 있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반띵하면 돼. 축의 방정식이지. 알겠어? 이게 1이니까. 알겠어? x제곱에서 1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고 반띵하면 되지. 자, 모르겠으면 자, 2kx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반의 제곱 k 제곱이 필요하지. 그럼 얘가 누구니? x 플러스 k의 제곱이지. 그 축방은 x는 마이너스 k가 나와. 알겠어요? 이 뒤에 건 필요 없잖아. 자, 그럼 어쨌거나 마이너스 k가 축방인데 이 축방이 1보다 오른쪽이 1보다 크다. 그러면 k는 작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고요. 자, 다음 판별식, 그죠? 자, 판별식은 b 다시 제곱, b 다시 k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3k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역시나 두 분이 같은지 다른지 몰라. 그래서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지. 자, 이거 4일은 4 플러스네 얼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바깥범위지. 그래서 k는 작은 놈보다 작고 또는 k는 큰 놈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이 세 개의 이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k는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도 작고, 그 다음에 1 이상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하다 말았는데 하나, 둘, 셋. 여기가 세 번 겹치는 구간이지, 그제? 즉 이놈이 총 답이 되겠네. 최종 답. 알겠어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경우의 수 배운다, 그죠? 자, 경우의 수라는 게 뭡니까?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그걸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사건이 또 뭔가요? 사건은 동일한 조건 하에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는 어떤 행위 하는 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건 사건이죠. 왜? 주사위는 계속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사건입니다. 그죠? 계속 옷 입을 수 있어요. 그죠?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죠. 동전을 던지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을 치는 건 사건일까요? 사건이 아니겠죠. 왜 아니죠? 수능 계속 칠 수 있지 않나? 동일한 조건이 아니죠. 그죠? 뭐 두 번 치면 재수고 세 번 치면 삼수죠. 동일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통 이건 정확하게는 시행이라고 하는데 알겠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사건을 안 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경우의 수라는데, 자, 그 주사위를 던졌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일어나지? 6가지가 일어나지. 1, 2, 3, 4, 5, 6 맞지? 동전을 던졌지. 일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경우의 수가? 2가지지. 앞면 아니면 뒷면? 동전이 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동전 쓸 수도 있지 않아? 아주 극한의 확률로 쓸 수도 있지. 그런 건 안 넣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이제 그런 걸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고, 자, 그러면 사건이 2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났어. 2개 이상. 자, 2개 이상의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이 하나의 사건,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다고 쳐. 2개가 일어났고, 그럼 이 2개의 경우의 수를 더할 때도 있고 곱할 때도 있어. 맞지? 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지? 기준이 있어. 시간? 이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잡는다고. 자, 동시에 일어나면 2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야.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알겠어요? 자, 그러면 동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이게 한자잖아. 같은 시간이야, 그지? 동시, 같을 동, 시간 시.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 동시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숨어있는 연속해서 이런 뜻도 이제 기억을 해란 말이야. 동시라는 말도 있지만 연속해서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옷이 있는데 이 옷에 상의가 3벌이 있고 하의가 4벌이 있다고 쳐. 옷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옷을 입어서 코디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는 거야? 12가지. 그렇지.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 코디를 하는 방법이. 그럼 왜 그래? 내가 상의하고 하의를 동시에 입지. 같이 입잖아. 동시에 입잖아. 그러니까 3하고 4를 곱하는 거야. 3, 4, 12. 이해돼? 근데 상의하고 하의를 너네 동시에 입어? 너네 상의를 입으면서 바지까지 같이 입어? 아니잖아. 상의 입고 연속해서 바지 입지? 어때? 연속해서라는 뜻이 더 강하지. 알겠어? 꼭 동시라는 건 아니라고. 알겠죠? 연속해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야, 동시는. 알겠죠? 그러면 2개를 곱하는 거야. 그거 왜 곱해요, 선생님이? 자, 상의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하의가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상의를 입었을 때 하의는 4가지, B라는 거 입었을 때도 4가지, C라는 거 입었을 때도 4가지 다 입을 수 있죠?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 알죠? 2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죠. 그런데 아직까지 12가지라는 애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6개, 12개 이런다니까? 36가지죠. 왜? 동시에 던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 거나 주사위 1개를 연속해서 2번 던진 거나 어떨까요? 똑같겠죠. 알겠습니까? 주사위 1개를 연속해서 던진 것도 36가지입니다. 6 곱하기 6.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돼 있죠. 그 말은 합을 구하거나 곱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합?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 자,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곱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을 할 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느냐 아니냐로 물론 찾기도 하지만 그 문맥에 들어있는 말을 보기도 합니다. 자, 곱의 법칙은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곱의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이고라고도 하겠죠. 그리고, 이고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곱의 법칙이고요. 자, 합의 법칙은 또는 이거나 자,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합의 법칙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서 보면 아까 전에 1번에 보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3의 배수가 3, 6, 9, 12잖아요. 5의 배수가 5, 10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지금 더해서 총 6가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에 겹치는 수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런 경우. 맞죠?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러면 6의 배수가 겹치죠? 그러면 그 6의 배수를 다 빼줘야 됩니다. 한 번씩. 이거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더하면 끝이에요. 근데 겹친 애들이 생기면 한 번은 빼줘야죠. 왜? 2번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 자, 순서쌍이 뭔지 알죠? 여기서는 3개이기 때문에 x, y, z 이런 걸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2개짜리면 x, y 이러면 끝나겠죠? 자, 그럼 이 x, y, z에 어떤 수들이 들어가면 13이 될 거냐 찾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두 개가 아니겠죠. 몇 가지 되는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자연수. 자연수는 1부터 넣어보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1을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넣으면 이 2개를 합쳐서 얼마를 맞춰야 돼요? 12를 맞춰야 되죠. 그러면 좀 크잖아요. 근데 내가 Z에다 1을 넣었어요. Z에다 1을 넣으면 이제 이거 2개 합쳐서 얼마를 맞추면 돼요? 10만 맞추면 되죠. 그러면 Z에 먼저 넣는 게 좋겠네요. 그 말입니다. 자, X의 개수는 1이고 Y의 개수는 2이고 Z의 개수 3이거든요. 개수가 제일 큰 놈을 먼저 숫자를 1을 넣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야 나머지 숫자가 적어지니까요. 자, 그럼 Z에 1을 넣었어요. 자, Y에도 1을 넣겠습니다. 그죠? 항상 시작은 1부터죠. 왜냐하면 이거 개수보다 그 다음이 여기죠. 자, 그러면 이제 X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해봅시다. 자,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었으니까 3, 2, 5입니다. 5니까 얘가 X가 얼마야 됩니까? 8이어야 13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Z는 계속 1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Y를 하나 늘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3이고요. 여기는 2, 4입니다. 3, 4가 되니까 7 됐죠? 7이 됐으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6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가 이제 1, 3이면 얘가 얼마예요? 3입니다. 자, 잘 보세요. 얘가 하나 늘어나면 얘가 둘 줄어듭니다. 맞죠? 그런 규칙을 발견해서 이제 빨리빨리 하라고. 자, 그럼 얘가 1, 4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1이고 4면은 여기 1 들어가면 3이고 4 들어가면 8이죠?
그럼 얘가 3, 8이니까 벌써 11입니다. 그죠? 여기 2네요. 아씨, 안 되는 줄 알았네. 자, 그럼 그 다음 안 되겠죠? 왜요? 얘가 1, 5 하면 얘가 0이 되겠죠?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이 Z로 1로 시작하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Z에 2로 시작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그럼 Z가 2면 Y가 1부터 시작해 다시. 자, 그럼 X가 얼마여야 될까요? 자, 얘가 2가 하면 2, 3하면 6이죠? 6에다가 얘는 2, 8입니다. 5입니다. 그럼 똑같죠? 여기 2면은, 얘가 2면은, 얘 또 2 줄어드니까 3이겠죠? 맞나요? 요 2, 3, 또 2 줄어들면 1이겠죠?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되죠? 끝. 자, 이제 이게 3이면, 여기 1이고, 얼마? 자, 3이면 3, 3은 9예요, 그죠? 1이면 2죠? 더하니까 11입니다. 11이니까 13이 돼서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2 줄어들면 0이 되어버리니까 안 되죠? 자, 이제 4입니다. 1 해볼게요. 4, 3, 12, 2, 14? 벌써 13 커져버렸죠?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총 8가지 경우의 수. 노가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자연수 이런 말이 들었으면 노가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겠어요? 자, 앞에 거 건너뛰고 해서 앞에 거 다시 갑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고요. 두 눈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일 경우의 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3이 아니라 3의 배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3의 배수가 뭐가 있을까요? 3, 6, 9, 15, 12, 15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더했을 때 제일 큰 게 12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12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5의 배수는요. 자, 5의 배수는 5, 10 끝입니다. 그 다음 15지만 역시 주사위 두 개 던져서 15가 나올 리가 없겠죠. 자, 그럼 먼저 3이 되는 경우는 1, 3, 2, 1, 2, 2, 1. 요게 3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6이 되는 경우는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순서쌍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는 다른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자, 9는 1, 8 없죠. 그래서 1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2도 안 되고요. 그죠? 9가 되려면 최소한 3, 6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4, 5, 5, 4, 6,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할 때 숫자 하나씩 키우고요. 이 뒤에 건 따라오는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두 번 쓰거나 중복되거나 두 번 써서 중복되거나 빠지거나 합니다.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 10이 되는 경우는 6, 6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입니다. 자, 이제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10이 되는 경우는 4, 6, 5, 6, 4 해서 7가지. 근데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죠? 왜? 이거 보시오. 3, 6, 9, 10이랑 5, 11 다르죠? 두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19가지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